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제 생명협동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생명 사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주 협동운동에는 무의당 장일손 선생님의 생명 사상이 기반에 있습니다. 무의당 장일손 선생님의 사상을 얘기를 할 때는 리영희 선생님의 하셨던 말을 좀 인용하고 시작을 할게요.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고도 아무 모순 없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제반 사상들을 하나의 커다란 용광로처럼 융화시켜 나가는 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무의당 선생님은 유학사상, 그리고 가톨릭 사상, 그리고 동학, 그리고 노장 사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토착 사상을 비롯해서 서양의 여러 철학들까지 맞물려 가면서 생명 사상을 구축을 하셨고요. 이 깊은 사상 위에 구체적인 실천 운동으로서의 협동 운동을 후배들과 동료들과 펼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연관된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유학사상은 조부이신 강경호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 공경과 정의로움, 그리고 덕성과 인성이라는 어떤 자기수양적인 내면적인 요소를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회운동가와는 다르게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 정치가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상 안에서 또 만나는 지점들은 예를 들면 예수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 중심의 가치를 넘어 우주 만물의 존재 이유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조금 더 좀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천주교회는 빵 믿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빵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말하면 내가 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이 먹여주고 길러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하신다든지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 그릇인 구유에 오셨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만 온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를 하나같이 자기 몸으로 섬기시는 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동학으로 갔을 때도 동학은 1940년대에 조금 일찍 접했다고 하지만 70년대에 공생의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무의당 선생님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동학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토착 사상인 동학을 현대화한 인물로 장일손 선생님을 사상가로서 높이 평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노장 사상도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는데요. 70년대 들어서 산업화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물질 중심의 사람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자연이 피폐해지는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들을 깨닫고 인의의 질서를 배격하고 자연 그대로의 무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에 대해서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스스로를 무의당이라는 호를 사용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무의라는 뜻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함이 없는 함이라는 뜻이에요. 무의당 선생님의 사상을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사상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장일손 선생님 개인의 삶이었다기보다는 여러 시대의 사상과 철학들과 교류하면서 그 위에서 실천적인 활동들도 펼쳐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응축되었던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살림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운동을, 한살림 사상을 생명사상이라고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살림에서 한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크고 또 전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 안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도 살펴보게 되고, 그거를 선생님이 표현하신 말로 표현하면 나락 하늘 속의 우주, 그 나락 하늘 안에 전체가 있다. 이 안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불의사상이라고 불교 사상에 기반을 한 건데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존재론에 대한 사유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무의당 선생님이 쉽게 표현을 하신 게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동료의 관계를 또 생각하면서 이 한살림 운동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살림이라는 부분인데요. 살림이라는 부분은 비폭력 평화 사상에 기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듬는 혁명론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아우르시고 깊이가 있으셨지만 항상 쉬운 말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풀어나가셨었는데요. 그래서 한살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명은 하나다라는 말이고 하나 안에 전체를 볼 줄 알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까지로 나아가신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보실 수 있고요. 원주 협동운동이 그 기반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의당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 이철수 파나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밥 한 그릇 안에 구름, 비, 바람, 해 그리고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밥 한 그릇이 되기까지 농부의 수고 그리고 이 밥을 짓는 사람의 수고 그래서 이 밥 한 그릇 안에 우주가 있다라는 가르침으로 한살림 운동은 땅을 살리는 운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명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이 밥 한 그릇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 해월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밥 한 그릇을 알게 되면 세상 만사를 다 알게 된다고.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온 우주가 참여해야 한다고.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밥 한 그릇이 온 우주라는 얘기지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으니 밥알 하나, 티끌 하나에도 대우주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지요.